안녕하세요, 리뷰입니다. 오늘은 jQuery 플러그인 하는 시간인데요. 이전에는 스와이퍼랑 슬릭을 했지만 오늘은 BX 슬라이더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총 3가지의 슬라이더를 현재 기본 설치하는 방법과 그리고 어떻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지만 알려드리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 시간 다음에는 계속 응용엠에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과 이전에 있던 2가지 영상 모두 다 제가 CDN으로 그 스크립트를 다 연결했지만 그 다음 영상부터는 응용할 때는 이제 로컬에서 같이 작업할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BX 슬라이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BX 슬라이더를 쓰려면 bxslider.com으로 가시면 되고요. 우리가 설치를 하려면 맨 오른쪽 위에 보면 인스톨이라는 버튼이 있죠. 인스톨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CDN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일 자체를 다운로드 받지 않고 이 다른 서버에 있는 파일들을 그대로 쓸 수 있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보면 헤드 안에 스크립트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CDN에서 총 3가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BX 슬라이더 전용 CSS와 두 번째는 이 jQuery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jQuery 기본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엔진을 연결할 수 있는 CDN, 그 다음은 BX 슬라이더 전용 플러그인 CDN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jQuery.com 들어가서 제가 연결했었잖아요. 뭐 그걸로 해서 최신 버전 쓰셔도 되지만 우선은 오늘은 테스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세 줄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줄 자체를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에디터로 오신 다음에 헤드 안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끝난 거예요. 상당히 쉽죠. 그리고 우리가 예제를 보게 되면 슬라이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HTML이 나와 있는데, 이 HTML을 보시면 이전 스와이퍼보다는 상당히 간단한 형태입니다. 슬릭이랑 BX 슬라이더 2개 다 전부 다 만드는 방법은 같아요. 다만 스크립트만 좀 다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예제를 HTML 보면 우선은 작업해야 되는 게 div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바로 클래스나 아이디 하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에다가 아무 요소나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 요소 하나당 슬라이드 하나예요. 그래서 1, 2, 3이라고 넣어놓게 되면 이 슬라이더라는 클래스를 기준으로 안에 있는 div들이 각각 한 개당 한 개씩의 슬라이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 사이트 들어가 보면 이 부분에서 스크립트가 있죠. 이 스크립트 한번 복사해서 사용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테스트이지, 나중에 실제 우리가 사이트를 만들게 되면 이 형태는 아니게 됩니다. 좀 약간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HTML 안에서만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좀 디테일한 작업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스크립트 파일 별도, CS 파일 별도에서 각각 분리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보면 도큐먼트 레디라는 경우는 jQuery를 이 스크립트를 문서를 다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되는 문구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메소드가 하나 있죠. BX 슬라이더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누굴 실행하게 되느냐? 바로 이 지정된 클래스명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슬라이더라고 했으면 여기 점 클래스죠. 슬라이더를 각각 원하는, 만약에 아이디면 앞에 샵이 붙어야겠죠. CSS 문법과 같습니다. 선택자는. 그래서 클래스 슬라이더를 바로 실행을 시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브라우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 고침하게 되면 자, 좌우 슬라이더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좌우 슬라이드 되고, 그리고 이제 확대 좀 시켜볼게요. 좌우 슬라이드 되고, 그리고 주위에 박스 섀도우 들어가고 밑에 페이징 되어 있죠. 근데 내가 원하지 않은 디자인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들어가 있던 이유는 바로 CDN으로 가져온 bxslider.css라는 파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파일을 한번 삭제를 해보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전, 다음 다 움직여지죠. 그리고 이전 다음 버튼 원래 HTML 형태대로 나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페이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몇 페이지 들어갈 수 있는지 바로 가기에 대한 버튼이에요.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서 개발자 도구 한번 볼게요. 개발자 도구로 찍어 보면 우리가 기존에 HTML 작성했을 때는 클래스, 좀 확대하겠습니다. 클래스 슬라이더라고 해놓고 div 안에 3개만 넣었는데, 플러그인은 모두 다 마찬가지로 jQuery 자체에서 HTML을 생성해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우리가 클래스 슬라이더를 넣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 안에 있어요. 바로 이 클래스 슬라이더라고 보이죠? 클래스 슬라이더라는 div에 한 번 더 다른 bx 뷰포트라는 걸 한 번 더 덮어주고 그 위에 bx 와퍼라는 걸로 클래스 한 번 더 덮어준 거예요. 우리가 지정하지 않은, 우리가 만들지 않은 HTML과 CSS들, HTML과 이런 속성들, 이런 것들은 jQuery 그 bx 슬라이더에서 자동으로 생성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미 일방적으로 주어진 거죠. 작업을 하라고 이 요소들로 주었으니 이런 요소와 클래스명을 가지고 우리는 CSS만 컨트롤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기본적인 틀은 완성이 됐고,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기본 소스와 유사한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모두 다 코딩하면 좋겠지만 지금 하는 시간은 기능을 어떻게 구현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은 제가 코딩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크게 이렇게 이미지를 잘라서 제공을 할 거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안에 있는 코딩이 아니라 이 슬라이드 자체의 기능을 CSS를 어떻게 입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좌우 버튼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페이징, 요 사각형 박스들도 이 두 가지를 만들어 놓고 가운데는 그냥 이미지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캡처 받은 게 있으니까 이 캡처 받은 걸 가지고 따로 이미지로 슬라이스를 할게요. 우선은 원래 제대로 코딩을 하려면 요 하나하나 다 코딩을 하고 배치를 시키는 게 좋지만 지금 이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겉에 있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거는 안에 예외로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바닥에도 딱 붙게 이미지를 자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이 안에 있는 거 직접 코딩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실제로 이 슬라이드 안에 있는 걸 코딩하는 것과 그냥 이렇게 갤러리 게시판처럼 되어 있는 걸 코딩하는 거는 좀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직접 코딩하다 보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네, 저장이 잘 되었고 다시 코드 화면으로 가서 우리가 슬라이드 총 3개가 있잖아요. 이 3개 다 하지 않고 우선 한 개만 만들어 볼게요. 한 개만 해서 안에는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까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한번 삽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장했던 이미지 해놓고 그대로 넣어 볼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개발자 도구 끄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좌우 누르면 되는데 현재 안 되는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슬라이드가 여러 개 한번 넣어 볼게요.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계속 4개가 돌아가죠. 물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 클릭할 수도 있고 해서 따로 코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좌우를 어떻게 배치할 거고 밑에 1, 2, 3, 4, 5를 어떻게 이 TNGT 사이트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모양을 할 건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좌우 버튼 하게 될 텐데 이전 슬라이드를 사용할 때도 이 좌우 버튼에 대한 이미지로 하지 않고 저는 그 XE 아이콘을 썼어요. 이렇게 XE 아이콘을 통해서 좌우 버튼 만들었으니까요. 물론 이미지로 사용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잠깐 샘플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예외를 하고 CDN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CDN 작업하는 방법은 XE 아이콘 사이트 들어오셔서 Get Started라는 메뉴 있어요.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이 초반 부분 보면 CSS만 가져올 수 있는 이 링크가 있어요. 이걸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우리가 작업하고자 하는 HTML 파일에 헤드 안에다가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헤드 안에다가 넣으시고 앞에 HTTP 콜론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홈페이지를 서버에 올리실 경우에는 이 HTTP는 필요 없으니까요. 그냥 무조건 이게 쓰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로컬에도 보이니까. 이 상태에서 준비가 됐고 좌우 버튼을 넣어야 될 거예요. 이제 좌우 버튼 찾아봐야겠죠. 위에 보면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라이브러리에서 조금만 내려도 보면 여기 좌우 버튼들이 얇은 게 있어요.
얇은 것들이 가느다란 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근데 어디에 넣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화살표가 여기는 분명히 이전 다음이라는 버튼이 있지만 우리가 코드상에서는 이전 다음 버튼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jQuery 자체에서 이 버튼들을 강제로 생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래서 이 개발자 도구를 보고 이 제공받은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bx, previous와 next가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컨트롤 하는데 부모가 하나 있죠. controls direction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한번 제어를 해볼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CSS 넣을 건데 CSS 별도 파일 안 만들고 그냥 스타일 요소 안에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x controls direction 안에 있는 두 가지죠. 우선 이전이라는 클래스에다가 우리가 화살표를 넣어야 돼요. 이전 다음 화살표, tngt 있는 것처럼 이전 다음 화살표를 넣을 건데 그 화살표는 바로 여기 있는 X의 아이콘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이전 아이콘을 레프트 씬이죠. 이 가느다란 요걸 넣을 건데 여기 넣으려면 우선은 우리가 요 이전 다음에 대한 비포 애프터를 알아야 돼요. 이 비포 애프터에 대한 거 잘 모르시면 제가 카드 하나 링크를 이쪽이군요. 이쪽에 하나 걸어 놓을 테니까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다음 이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아무거나 요소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걸 각각 아이콘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비포 애프터로 우리가 어떠한 코드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전 다음 여기 아이콘이 여기 나와 있죠. 이 아이콘을 찍어 보면 대부분 요 웹폰트들은 이전 다음으로 해서 특수문자 만들어 줘요.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요 코드를 가지고 와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는 비포에다가 컨텐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역슬래시,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1 표시에 요 역슬래시 넣어주시고 그 해당되는 코드 넣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폰트 패밀리를 지정해줘야 돼요. XE 아이콘이라고. X의 아이콘에는 폰트가 지정된 거고 그 폰트라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폰트 자체를 특수문자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코드를 넣어주게 되면 화살표가 여기 생성이 되겠죠. 좀 더 키워볼까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크기는 임의대로 키우겠습니다. 현재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크게 키워볼게요. 더 키워야겠네요. 자, 왼쪽 화살표 생겼죠? 아까처럼 이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 화살표 만들고 이제 오른쪽 화살표 만들려면 똑같이 복사하고 넥스트에 있는 비포인데 바로 이 부분은 이전 화살표이기 때문에 옆에 오른쪽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죠. 바로 여기에 있는 비포의 값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전, 다음, 좌우 화살표 자체를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예요. 폰트 사이즈도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같게 해줄게요. 그럼 이전 다음 다 들어갔죠? 자, 여기서 개발자 동 한번 찍어보면 이 BX 슬라이드 자체 내에서 A 요소를 제공한 거기 때문에 A 요소 안에 있는 이 텍스트는 숨겨줘야 되고 그리고 이 비포라는 것만 살려둬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TNGT 사이트에 있는 좌우 버튼만 남겨지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텍스트를 숨김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숨김 처리를 하려면 우선 A 요소죠. 이 컨트롤스 디렉션에 있는 모든 A 요소의 텍스트를 작게 줄여주고요. 그리고 비포만 살려줄 거예요. 자, 비포만 살려주는데 비포의 크기 한번 볼까요? 현재 100픽셀이죠. 그러면 여기 좀 더 쉽게 접근하려면 A 요소에 있는 디스플레이 블럭을 만들고요. 그리고 가로 세로 100픽셀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오버플로우 히든을 해주게 되면 아이콘만 가로 세로 보이게 되고 나머지 글씨는 잘려 보이게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아이콘만 나오게 됐죠. 밑으로 떨어진 이유는 우리가 A 요소에다가 디스플레이 블럭해서 그래요. 디스플레이 블럭한 이유는 가로 세로 넣어 주려고 디스플레이 블럭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좀 밑에 화살표가 살짝 잘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높이 좀 넣어 볼게. 높이 좀 주니까 낫네요. 110 정도 주면 될 것 같네요. 이게 아이콘이다 보니까 아이콘
자체에 여백이 또 존재해요. 이런 것들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작업 안 하는 이유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기능을, 좌우 버튼의 이 기능을 보기 위함인 거지 어떠한 정확한 픽셀을 재서 작업하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세요. 자, 이전 다음을 했으면 디자인 그대로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요 색상 그대로 하겠습니다. 좀 크기나 이런 굵기는 좀 상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색상을 넣어주고 링크에다가 컬러 넣어주면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됐고요. 폰트 웨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 되네요. 그냥 이 상태, 굵은 상태가 그대로예요. 만약에 TNGT처럼 좀 더 가느다란 선 하고 싶으면 이건 이미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이 XE 아이콘 자체에서 가장 가느다란 선을 썸에도 불구하고 굵어 보인다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죠. 그 부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왼쪽 오른쪽 선을 배치시켜야 되잖아요. 왼쪽으로 가기는 이쪽에, 오른쪽 가기는 이곳에 각각 TNGT처럼 배치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배치시킨다는 것은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띄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점이, 기준 좌표가 있어야겠죠. 이전 다음 버튼의 부모, 바로 이거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컨트롤스라는 클래스명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얘한테 렐러티브를 주게 되면 바닥에서 놀아나요. 하지만 우리는 이 이미지 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컨트롤스 상위 부모를 찾아야 됩니다. 슬라이더도 아니고 바로 이 부모 BX 뷰포트는 형제네요. 그러면 BX 와퍼라는 이 클래스를 가지고 렐러티브를 주고 그리고 앱솔루트를 따로 줘야겠죠. 그럼 BX 와퍼 포지션 렐러티브 주시고요. 그리고 요 링크들을 앱솔루트를 줘야 되죠. 포지션 앱솔루트를 줍니다. 그리고 이전 다음에 따라서 우리가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앱솔루트 공통으로 주고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가 다르죠. 탑은 같을 거예요. 탑은 50%를 해주시고 그리고 위치 값 잡아줘야겠죠. 트랜스레이트 Y축만 해주게 됩니다. 현재 지금 HTML 상태에서 CSS를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던 이 컬러도 아니고 그리고 예시문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도 하시다가 이렇게 계속 흑백했다가 예시문 안 나온다고 하면 CSS 별도로 연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왔어요. 왼쪽으로 다 몰렸죠. 앱솔루트 줬기 때문에 위로 50% 제가 탑 50% 자기 크기의 반만큼 위에 올렸는데 이쪽에 떨어진 이유는 아래에 있는 애들 때문에 그래요. 이 전체 이미지부터 밑에 있는 화살표까지의 가운데를 잡는 거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애들 좀 컨트롤 따로 해주면 정확하게 다시 가운데로 올 거니까 그 부분 감안해 주시고 이제 위치부터 보면 되죠. 이전은 레프트 0 오른쪽으로 가는 건 라이트 0으로 해서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게 되죠. 자, 이미지 가운데 정렬을 해볼까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누군지 알아야겠죠? 부모는 클래스 슬라이더예요. 클래스 슬라이더에다가 텍스트 라인 센터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미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 좌우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징 부분 할 건데 밑에 화살표 두 개는 이미 한번 썼기 때문에 필요 없으니까 삭제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전 다음 요것만 해주면 되는데 요거 페이징이죠.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페이징. 보면 개발자 도구 찍어보면 BX 페이저라고 클래스명이 주어졌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BX 페이저 클래스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BX 페이저는 1, 2, 3, 4, 5지만 우리가 TNGT 사이트 보면 그냥 막대로 되어 있고 현재 위치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현재 위치가 아닌 다른 개수를 알려주는 것들은 회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뒤에 할게요. 그리고 현재 요 화살표는 이미지의 전체 가운데잖아요. 그러려면 요 막대 같은 경우는 앱솔루트로 띄워서 이 위에 부분이랑 상관없이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BX 페이저는 앱솔루트로 띄워야 된다. 왜냐하면 이 화살표가 밑으로 쳐졌기 때문에 이 바닥에 1, 2, 3, 4, 5 이 이미지는 다 바닥에 붙었기 때문에 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녀석의 가운데로 온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 높이에 상관없이 공중에 띄워놔야겠죠. 그럼 BX 페이저에다가 포지션 앱솔루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레프트 0 줄 거고요. 버텀 0에다가 앱솔루트 하면 가로 사이즈가 그냥 0이 돼버려요. 0이나 또는 아니네 사이즈만큼 돼버리고,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줘가지고 가운데도 오게 할 거야. 이렇게 텍스트가 전부 다 가운데 오게 해주게 만들 겁니다. 자, 1, 2, 3, 4 한 번 더 찍어볼게요. 지금 밑으로 이렇게 계속 떨어졌던 이유는 이 div로 돼 있어요. 하나다. div는 블럭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밑으로 떨어진 거죠. 블럭의 속성을 안 가지고 바꾸려면 한 번 더 CSS로 넣어줘야겠죠. div일 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으로 만들겠습니다. 인라인 블록 했었던 이유는, 플롯을 하지 않고 인라인 블록을 한 이유는, 플롯을 하게 되면 가운데로 못 와요. 왼쪽으로 붙습니다. 근데 이게 5개가 될지 10개가 될지 20개가 될지 모르잖아요. 이 막대 자체가. 그러려면 가운데 중심으로 계속 정렬이 돼 있어야 되는데, 플롯을 주면 가운데 정렬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라인 블록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1, 2, 3, 4 요 숫자도 신경 쓰이잖아요. 이 숫자 같은 경우에도 좀 숨겨 줄게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를 0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컬러를 트랜스 페어런트라고 해서 투명으로 주겠습니다. 현재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div로 각각 살아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이 div를 가지고 이 디자인 한번 넣어볼게요. 막대 디자인 어떻게 만들지. 자, 막대 크기를 알아야겠죠. 지금 막대 크기는 우선은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비활성화되어 있는 막대부터 만들겠습니다. 24에 3 배경 색깔은 99네요. 24에 3 그러면 가로 사이즈 24에 3픽셀에 색깔 넣어줍니다. 자, 요거 정리해 줄게요. 네, 이렇게 다 해주고요. 현재 위치 알아야 되잖아요.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위치를 알려면 여기 보면 액티브 붙었죠. 자, 다 펼쳐볼게요. 소스를 다 봅시다. 현재 5개예요. 5개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건데, 다른 점 하나만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액티브라고 붙어있는 거. 이 액티브라는 것은 현재 위치를 얘기해요. 그럼 액티브가 붙었을 때 얘만 검은색 만들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전에 실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div에다가 디자인을 줬거든요. 근데 div에 디자인을 줬을 때 전부 다 똑같은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 액티브는 자식이기 때문에 div 자체의 디자인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면 CSS에서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녀석의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액티브 되는 부모의 디자인을 바꿀 수 없어요. CSS는 스크립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CSS로만 하기 위해서 이 div는 그냥 인라인 블록 하나만 해주고 A 요소 자체에다가 크기를 주고 작업을 해주는 게 좀 더 우리가 액티브를 위해서라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라인 블록 제외하고 다 이쪽으로 오고요. 그리고 A 요소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블록 또는 인라인 블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로 세로가 들어가야 되고 배경색도 넣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디자인 똑같죠? 이제 액티브만 하면 됩니다. A 요소에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있을 때 색이 바뀌었죠. 검정색으로. 네, 스프레드 한번 찍어보고 000이네요. 그러면 배경색만 000으로 바꿔주면 활성화된 거 바로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런데 너무 붙어있죠. TNGT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백이 있습니다. 여백을 한번 보면 이 정도의 여백이요. 10픽셀이에요. 근데 10픽셀 주실 때 가운데 정렬 10픽셀은 오른쪽으로만 주거나 왼쪽으로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주면 이쪽이 또 여백이 들어가죠. 그러면 또 마지막을 빼준다던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한쪽 여백으로 주게 되면. 그래서 가운데 정렬 같은 경우는 양쪽 여백 줘야 돼요. 이쪽 5픽셀, 이쪽 5픽셀 주고, 그러면 마지막에도 오른쪽, 왼쪽 들어가고, 그러면 양쪽으로 균등한 여백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가운데 정렬일 때는 양쪽 여백으로 주셔야 돼요. 가운데 한쪽으로 치우친 여백이 아니라 10픽셀이었죠? 그럼 양쪽으로 5픽셀씩 주면 되겠죠. 패딩으로 5픽셀 줍니다.
마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배치가 돼 있죠. 자, 그런데 너무 밑에 붙어 있죠. 버텀 0이라고 했어요. 버텀 0이라고 하면 이미지 크기만큼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붙겠죠. 그럼 이만큼 떨어져 있죠. 이만큼 떨어진 만큼 계산을 해줍니다. 자, 92픽셀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까 버텀 0이 아니라 이곳에 92픽셀로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죠. 밑을 기준으로 넣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럼 우리가 TNGT처럼 좌우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현재는 지금 BX 슬라이더 자체를 활용은 했지만 여러 가지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죠. 이 아이콘을 뭐 제대로 가늘지 않았다. 그리고 각각 클릭할 수 있게 링크를 걸진 않았죠. 이 통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 빼놓고는 BX 슬라이더는 기본적으로 이 페이징까지 제공을 할 수가 있고 좌우 버튼 똑같이 만들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은 플러그인도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BX 슬라이더 기본에 대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고 기본적인 기능 없이 기본적으로 주는 것들은 좌우와 페이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슬릭으로 돌아가서 슬릭의 자동 플레이하기, 그리고 일시정지, 플레이, 정지 막 이런 것들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또 스와이퍼, 그 다음에는 지금처럼 BX 슬라이더에서 계속 3종 세트를 기능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